강의 핵심 내용은 이제 다 끝났지만 조금 이제 진화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진화 심리학이니까 모두 다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보충을 합시다. 독립신문,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좀 봅시다. 독립신문에서 1899년 11월 9일입니다. 이때 윤치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의 황인종이 하나로 뭉쳐 일본을 맹주로 하여 백인의 농락과 침략에 맞서지 않는다면 다들 서양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일본을 맹주로 하여서 서양의 침입을 막아내자. 이게 지금 윤치호가 독립신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제 황성신문에서 이거는 1904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했던 얘기인데 마찬가지 이제 윤치호입니다. 윤치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같은 황인종의 형제인 일본과 한국의 동맹은 동양 평화의 기초다. 우리가 일본을 확실히 믿어 우리의 제도를 고치고 일본이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러시아 등의 야수로부터 지켜주었다. 러시아라는 야수로부터 우리 한국 조선이겠죠. 영토를 일본이 지켜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벽. 1922년도에 나온 이제 책인데 이 개벽에서 춘원 이광수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민족 개조론을 외칩니다. 민족 개조론. 자, 열등한 민족성을 지닌 조선인이 당장 독립하는 것은 시기상조요. 민족성부터 개조해야 독립할 수 있다. 이게 춘원 이광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쭉 이제 인용을 했는데, 자, 조금 한번 봅시다. 서구 제국주의가 우수한 백인종이 열등한 인종들인 황인족과 흑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 진화론입니다. 우수한 백인들이 열등한 황인종과 흑인들을 지배하는 것, 더 발달하고 진화했던 백인이 황인종과 흑인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동양을 침탈해온 거 아니겠어요? 서구 제국주의들이 동아시아를 침범했던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경우,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진화론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서구의 사회 진화론 앞에서, 제국주의 앞에서 무너져 버렸고, 대다수의 지성인들은 오히려 독립운동보다는 제국주의 침탈에 순응을 한 거예요. 윤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든 사상이 조선인은 열등하기 때문에 더 우월한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이나 혹은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에게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사회 진화론은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아주 유행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던 다윈의 생물 진화론, 즉 자연 선택 법칙에 기초한 사회 이론이죠. 자연 선택 법칙입니다. 그 핵심은 약자가 줄어들고 그들의 문화는 영향력을 상실하는 데 반해서 강자는 강력해지고 약자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은 커지게 되어 있다. 자연 선택. 누구를 선택해요? 자연은 적자 생존이니까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겁니다. 자연이 강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약자는 강자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자들은 인간 생활이란 생존 경쟁이라고 생각했고, 그 투쟁은 바로 이 다윈의 적자 생존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구 변동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경쟁자들이 살아남고 인구의 질이 계속 향상된다고 믿었던 그런 이론이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런 서양의 사회 진화론을 대항을 합니다. 대항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사무라이 진화론. 사무라이 진화론을 일본이 서양의 사회 진화론에 반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냐? 일본인은 개인적으로 서구인보다는 열등하지만 집단적인 정신력으로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무라이. 집단적으로는 우리가 서양을 이길 수 있다. 맨투맨으로 붙으면 서양인이 덩치도 크고 뭐 힘도 세니까 우리가 지는데, 왜소한 일본인들이 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집단주의로 뭉쳤을 때는 서양인들을 이길 수 있다. 사무라이 진화론이죠. 지금 이게 일본인들의 심성이에요. 근데 아베가 코로나19를 대응을 못해도 그들은 자기의 총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은 백인종들의 침략으로부터 멸종할 수밖에 없는 동양인종, 특히 중국과 조선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 생존과 생존 경쟁을 중심 논리로 하여서 일본 학자들이 사무라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은 중국에도 그게 있었는데,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중체소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의 유교 질서인 본질은 고수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자, 그런 이야기겠죠. 이러한 중체소용을 반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활발하게 수용된 게 어떻게 보면은 사무라이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진화론은 20세기 들어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면서 그 이론 구조가 배격됨으로써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이런 사회 진화론이 쫙 분위기를 품었었죠. 지금도 우리는 이 사회 진화론 혹은 오리엔탈리즘에 젖어서 서양은 우월하게 보고 동양은 저급하게 봐요. 이제 그런 게 어쩌면은 이제 이런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진화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협력, 호모 심비우스로 사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주차, 8주차 진화 심리학 호모 심비우스에 대해서 쭉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쭉 이제 진화론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들은 이야기한 겁니다. 목적론과 기규론을 넘어서서 적자 생존의 진화론을 통해서 DNA, 유전자가 어떻게 자기 번식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느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뭐 그런 논쟁들 속에서 이타적인 것들, 도덕성이나 종교 자체도 바로 진화의 산물이고 번식 수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이 수수께끼했던 동성애조차도 진화 심리학을 통해서, 진화 생물학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고, 그러나 그것을 호모 심비우스라는 공생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투쟁 관계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겠죠. 자, 그러나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적인 것은 사회 진화론이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개별 생물학적인 어떤 이 것들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한 국가 단위로, 인종 단위로 가게 되면 차별 구조로 바뀌게 돼요. 자연 선택의 법칙은 강자만을 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동성애자들도 선택했다는 것은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종만 남았을 때 이 한 종이 전염병으로 멸망돼 버리면 그 종은 몰살당해요. 그러나 이 전염병의 면역력을 가진 다른 종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들이 있으면 인간들은 죽더라도 또 살아남아서 또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양성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공생하는 것, 이게 호모 심비우스의 어떤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제 이기주의로 가느냐, 공생하는 존재로 변화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또 인류의 역사도 생각하고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 생물학들 이런 재미난 학문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